과장님 오늘 강의를 하시는데 왜 혈압하고 당뇨 관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신장내과 치료는 사실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는 이야기가 신장약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장약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장이 잘 보존이 되고 신장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혈뇨나 단백뇨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걸리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는 가장 큰 병 두 개가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과 이제 당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지금은 이제 투석 환자분들은 안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편하게 드리면, 투석까지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당뇨가 걸리고 한 10년 후쯤부터 생긴다고는 있지만 관리를 되게 안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투석 치료를 받게 되는데 말 안 듣거든요. 외래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계속 기싸움하는 장소로 이제 여겨지는데, 하여튼 자꾸 설득해서 당뇨의 그 당뇨 교육, 그리고 당뇨 조절의 필요성, 뭐 이제 혈압 조절의 필요성 등을 잘 설명해서 환자가 잘 따라올 수 있게 해야만 투석 치료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에는 우선 투석 환자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러죠. 주변에 투석실을 차려라 뭐 이렇게, 예, 그러면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공식적인 이제 뭐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예, 안양샘병원에 목숨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제 혈압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장에서 이제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에 대해서 이제 120에 80,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혈압을 잘 유지를 하자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순서대로 돌고요. 이제 이쪽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뭐 혈액량이 많아진다든지 뭐 심장병이 있다든지 하면은 피의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약제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고혈압의 진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혈압 목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혈압 목표는 사실 병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120에 80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내가 혈압이 없는데 혈압이 90에 60이에요. 제가 위험한 건가요? 혈압이 없는 사람이 낮은 혈압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예, 문제는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 140, 150 나왔던 분들이 혈압약을 먹었을 때 90에 60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의사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외래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120에 80을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고혈압 진단 기준은 이거는 매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한 140에 90 이상이면 아,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막 뒷목 땡긴다, 그리고 막 출혈이 많이 생긴다, 피가 많이 난다. 혈압이 아무래도 높다 보면은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양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짠 거를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100이라는 혈액 개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한 120 정도 되면 혈액 양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혈류량이 많다 보니까 출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코피가 많이 생기고 눈이 충혈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뭐 어깨가 쑤시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러나 고혈압은 대충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죠. 고혈압의 합병증, 네, 이제 혈관에 모든 관여하는 병은 다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 당연하죠. 머리도 혈관이죠. 신장은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예요. 그래서 신장도 마찬가지로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때 몸무게가 110kg였을 때 혈압이 180 나왔었어요. 예. 아무 증상이 없었던 거죠. 그냥 아, 뚱뚱해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크레아티닌 수치는 한 1.4? 근데 그때가 제가 만성 신장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뚱뚱한 사람은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EGFR, 뭐 CCR 계산하는 때는 정상이긴 했지만, 그런 어떤 표면적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 운동을 하고 이제 혈압은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뭐 잘해라 해도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제 운동하십시오. 예,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혈압 측정하는 방법, 이제 이거는 하여튼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푹 쉬면서 하자 이거예요. 왜냐면 또 외래 앞에서 검사하다 보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오늘 피 검사 결과도 봐야 되겠고 뭐 이제 의사가 어떤 잔소리 할지도 모르고 이제 막 불안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평소 혈압보다 한 10에서 20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외래 볼 때 감안하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최대한 안정된 자세를 취해서 혈압을 재보고 안 되면 이제 한 두세 차례 해가지고 재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혈압이 얼마예요? 근데 집에서는 120인데 밖에 나오니까 150이에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병원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째 혈압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집에 혈압기가 너무 안 맞은 경우에는 혈압기 갖고 나와서 한번 같이 동시에 재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안에 있는 혈압기를 측정을 하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혈압의 원인은 이제 제가 2차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병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면 이 고혈압은 이게 호전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예,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래서 저희가 1차성을 딱 봤을 때 이게 우리의 생활 습관인 거거든요. 많이 먹기, 과음하기, 유전, 담배, 스트레스, 짠 음식 이런 것들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만 교정을 잘 해도 혈압은 충분히 조절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혈압과 콩팥병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 고혈압이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자꾸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당뇨는 요즘 약이 너무나 좋아져서 한 템포 꺾이는 추세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운동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있다 보니까 당뇨 환자도 계속 늘고 고혈압 환자도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성 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이 말은 뭐냐면 고혈압은 신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 신장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장병이 진행이 됐으면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다. 예, 원인과 결과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절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약의 힘을 빌려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상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전반적으로 막 몸이 좀 붓는다고 하고, 예, 뭐 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증상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딱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만성 신장병하고도 증상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뒷목이 땡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상을 자주 보는 것보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요즘은 이제 혈압기가 이제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측정해 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표 혈압, 이거는 신장병 환자들은, 지금은 이제 가이드가 또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올해 초에 만들었는데 올해 초하고 올해 7월에 나온 거하고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를 해서 140에 90을 맞추자가 목표예요. 예, 조금 올렸어요. 왜냐하면 혈압을 너무 떨어뜨리다 보니까 오히려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혈압이 낮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오히려 조금 올려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막아보자라는 게 요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맨날 바뀌어요. 어떨 때는 110 아니면 100으로 맞춰보자라고 했을 때가 있고, 한 10년 주기로 계속 이 목표 혈압은 바뀌고 있는데, 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잘 설명하려면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학회 가서 요즘의 가이드라인은 어떤지 저희가 자꾸 참조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그러니까 아까 원인 자체가 생활습관 교정이 안 됐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교정하기 위해서 감소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혈압이 떨어져도 이거 이상이에요. 예, 제가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이상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혈압이 이게 체중 감소라는 게 그냥 되진 않아요. 이게 내가 라면을 맨날 먹고 체중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때려야 돼요,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최대한 뭐 저염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 자체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되게 중요하고, 식이요법 덜 짜게 먹고, 이거 맨날 저희가 잔소리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고치기 되게 힘들거든요. 힘든데 저도 의지가 약한데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나도 하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외래에서 또 보다 보면 저 얼굴이 부어요, 저 신장병인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이 되다 보니까 뭐 얼굴 부으면 자기가 어제 라면 먹고 술 마시고 짠 음식을 먹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뭔가 지금 신장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집에 돌려보내면 안 되죠. 기본적인 검사는 하겠지만 미리 전제를 깔아두죠. 이게 딱 얼굴 보면 보이잖아요. 예. 아,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겠다.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약간 겁도 줘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다행이다. 이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아니면 또 생활 습관 교정을 해서 열심히 교정을 해봅시다. 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좀 적게 먹는 게 좋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건 김치를 좀 줄였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국물은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예. 아니면 뭐 고기 많이 먹어도 되고 예, 뭐 장 같은 거, 뭐 쌈장 이런 거, 젓갈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많이 짜요. 우리나라 음식이 많이 짠데 우리나라도 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더 짜요. 제가 미얀마 의료선교 갔을 때 그때 평균 혈압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거의 180에서 220이었어요. 수축기 혈압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 관리도 안 받았을 거고 그리고 음식 자체도 계속 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랩했을 때 다들 크레아틴이 한 2.0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정도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사실은 더 그런 음식을 자꾸 접해서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운동을 하면 피부도 탄력이 생기지만 혈관도 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예. 마라톤 하고 싶으시면 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약물, 뭐 음주, 흡연, 카페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 스트레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투석 회진할 때 환자분이 혈압이 높아요. 180, 190. 그러면 약 잘 먹었어요? 어제 뭐 먹었어요? 이거 안 물어봐요. 처음에 물어볼 때 어제 누가 괴롭혔나요?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었어요? 어제 뭐 드라마가 슬펐나요? 다른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성으로 생기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만약에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의사를 믿고 그리고 그 믿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도 열심히 진료를 해서 목표 혈압으로 빨리 낮추는 것이 어떤 2차적인 합병증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약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고혈압은 약이 너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혈압약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약 하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뭐 수첩이나 이런 데 적어 놓으시면 저희가 진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혈압약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혈압약이 많은 이유는 환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약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고 있느냐가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혈압약이 최소한은 뭔지 사람들이 아스피린 먹고 있는 건 하도 내시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스피린 먹었냐 맨날 물어보니까. 근데 그 이외에 혈압약 정도는 외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잘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이 있기 때문에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고 그 병에 따라서 이제 처방되는 약들이 다르니까 의사와 잘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생활습관 교정하고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을 하면 분명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지키기 힘든 것. 네. 그래서 이제 당뇨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요. 당뇨병은 이게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애가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혈당이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가 덜 되거나 아니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우리 몸에 저항성이 생겨서 당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게 당뇨병인 거죠. 당뇨병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침범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눈도 침범하고요. 신경도 침범하고 그 다음에 머리, 신장, 심장 다 침범을 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내가 심장 기능이 괜찮아도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심장에 시한폭탄을 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안 걸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당뇨병에 걸려도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큰 부작용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1형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즘은 1형, 2형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렇지만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1형, 2형으로 편하게 설명드리고 2형은 그냥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나빠져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1형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아 당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을 거예요.
당뇨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당뇨 계속 늘고 있고 이게 2009년인데 2016년 지금 현재는 뭐 더 늘어났어요. 그 여자가 많아요. 예. 여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당뇨 합병증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혈관은 다 침범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오늘 또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뇨를 진단을 받으면 꼭 안과를 보라고 하거든요. 안과를 왜 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혈관을 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은 혈관 보고 싶어서 안과 보시게 합니다. 그러면 뭐 자기 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혈관 보시면 안 되겠냐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혈관에 때가 얼마나 끼었는지 그 혈관에 석회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신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배를 열고 혈관을 직접 볼 수 없거든요. 우리 몸에서 혈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기가 눈입니다. 눈으로 보면 안에 우리가 봐도 칠핏줄이 보이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 혈관의 눈 속에 혈관 상태를 볼 수 있고 얘가 나빠야 신장에도 병이 와 있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당 관리를 위해서는 안과의 정기 검진도 역시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발견이 되는 곳이 안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오래 진행이 됐다 하면 벌써 이 사람은 신장, 심장, 신경 다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에서 40%의 환자가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투석 받으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투석 받았을 때 5년 동안 살 가능성이 반이에요. 내가 투석 받으면 5년 안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을 막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 요즘은 기계가 좋아지고 15년, 20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잘만 투석을 받고 무료 투석 병원 가지 말고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은 분명히 오래 사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은 이런 병들이 생겨서 콩팥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 가지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빈혈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또 온몸도 가려워지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소변으로 나쁜 것들이 배설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석을 안 하고 있는 이제 버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딱 이제 진료하다 보면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건 입에서 소변 냄새가 나요. 예. 그래서 모르거든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이제 옆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몸에 그렇게 이게 냄새 나는 거 자기만 버틸 수 있으면 괜찮고 옆에 사람이 괜찮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몸에 요독이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장기에도 금방 영향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말기 신부전이 제일 많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혈당 자체가 혈관을 손상하는 병이다. 그래서 위험인자, 고지혈증, 고혈당, 단백뇨, 고혈압, 흡연, 저산소증. 그래서 신장내과 치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인들을 제거하는 게 신장내과 치료인 거예요. 혈당이 높다? 혈당을 조절해야 되고요. 단백뇨가 있다? 적절한 혈압약을 써서 단백뇨를 줄여줘야 되고 혈압이 높다? 거기에 맞춰서 혈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0에 90을 맞추기 위해서 약을 써야 될 것이며 흡연하고 있다? 흡연 못하게 하고 저산소증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운동을 해서 그런 어떤 산소 기능 같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죠. 고지혈증이 있을 때 약 쓰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장내과가 외래에서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피검사가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환자 눈을 보고 다 알 수 있으면 제가 굳이 피검사를 볼 이유가 없어요. 피검사를 보는 이유는 이거 하나하나 다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분들이 제가 많았으면은 좀 더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고 대신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검사를 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게끔 저희가 약을 처방한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병으로 진단을 하는데 우선은 건강검진이 되게 중요해요.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잘 받아서 어떻게 내 병이 진행되는지 보고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가끔씩 뭐 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날따라 검사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건강검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에서 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을 때 더 전문의를 만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비싼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백뇨 볼 때 그냥 우리 스틱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건강검진의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아서 뭐 이상이 있으면 그때 상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받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또 우리 병원 사람이면 또 열심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예방하는 거, 혈압 조절 이런 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치료를 우리가 신장내과가 하고 있어요.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고 피 검사를 봐야 되겠고 혈압도 자주 측정해서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전문 지식이긴 한데 우리가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하나만 한 2개 정도를 크게 조심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한약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한약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진통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얼마 전 한 6개월 전이었나요? 자기가 콩팥이 거의 이제 말기 신부전이어서 제가 뭐 한의사를 뭐 이렇게 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의과를 갔는데 우리 병원 아니고요. 다른 과를 갔는데 우리 한약을 먹으면 투석을 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먹었다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으로 왔는데 그래서 투석했죠, 제가.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제 그 한의사 찾아가가지고 칼부림하고 예,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있었던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여튼 이게 병이 진행되는 사람들일수록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투석을 안 하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을 치는데 옆에서 너무나 나쁜 정보들, 오류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에 휩싸이면 안 돼요. 산수유, 어떤 물, 뭐 저도 다 외울 정도인데 그런 물들 먹어서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의사랑 상의해야 되고 모든 약들이 신장내과에서 처방되는 약은 저희가 신장의 그 나쁜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처방하는 게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오셔서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 당뇨 환자 3명 중에서 1명이 만성신부전이면 대단한 거죠. 많은 거죠. 이게 투석 환자는 아니고요. 콩팥 수치가 좀 높아서 신장내과 진료를 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검사를 해서 무슨 이상이 있는지 봐야 될 거고 예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되고 혈압을 조절해야 되고 140에 80, 90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단백 섭취 제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이거는 나중에 환자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저희가 외래에서 면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을 때는 저염식을 하셔야 되고 비만관리, 금연과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복용을 할 때 꼭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복용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